한 달 동안 노르웨이에 다녀왔다. 남쪽의 베르겐에서 시작해서 북쪽의 트롬세까지. 그야말로 아래에서 위까지 쭉 훑고 왔다. 혼자 놀러 간 건 아니고 촬영 때문에 갔다. 지상파 방송에 한 여행 다큐멘터리 프로를 찍으러. 처음은 아니고 정확히 1년 전쯤인가 그때는 같은 제작팀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촬영을 했었다.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부둣가에서 다이빙도 했었고 또 바닷속 호텔도 가봤고 사자와 하이에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렝게티 로지에서도 잤다. 심지어는 활을 들고 원주민과 사냥을 나서기도 했는데 정말로 야생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촬영은 한결 차분했다. 촬영 내내 생각했지만 탄자니아와 노르웨이의 공통점은 정말로 글자 수밖에 없다. 그만큼 둘은 완전히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다. 공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기질까지. 그리고 그래도 두 번째 경험이라 그런지 촬영 때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있었다. 전에는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되뇌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방송에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풋내기 아마추어인 나도 나름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물론 이번 촬영도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다. 노르웨이의 날씨가 워낙 혹독하고 변화무쌍한 까닭도 있지만 아무래도 순수한 자연을 담아야 하다 보니까 몸이 고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한 달간 45분짜리 다큐멘터리 4편을 찍는 건 무척이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다. 평소에는 두세 달을 거쳐 해야 할 여행을 한 달 만에 후루룩 잔치국수 마시듯 끝내버린다. 그러나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나는 아무리 피곤한 순간에도 이것을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유야 나는 원래 여행을 하는 사람이고 여행은 원래 고생을 동반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살다 보니 이런 것도 하는구나, 세상 오래 살 일이야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여행을 직업 삼아 살다 보면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이 일 덕분에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감사한 일이다. 이번 촬영의 하이라이트는 일주일간 고등어배에 탑승한 일이었다. 그것도 호화 크루즈선이 아쉽지 않을 럭셔리한 고등어배. 촬영 제의가 왔을 때를 기억한다. 그때 나는 조지아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 작가님께서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번에 고등어배 타셔야 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번엔 아프리카에서 참치를 얻고 뛰었는데 이번에는 고등어구나. 하지만 내가 배에서 기진맥진하며 고등어를 끌어올릴 일은 없었다. 대부분의 일이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걱정될 정도로 잘 지냈다. 배 안에 헬스장부터 영화관까지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더라. 어쨌든 그렇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모든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생기고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착실하게 혹은 어설프게나마 굴러간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던 것은 노르웨이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그날 쓸 멘트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이건 꽤나 중요한 일인데 아는 게 부족하면 와 멋있다, 끝내주네요, 감격입니다 이런 감탄사밖에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원체 리액션에 약한 사람이라 차라리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 그리고 요리는 늘 내 담당이었다. PD님과 카메라 감독님은 대개 숙소에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 실은 뭐 요리랄 것도 없다. 그냥 매일 먹는 라면에다가 사이드로 어떤 걸 더하느냐의 차이 정도. 정말 해외에 나오면 라면만한 음식이 없다. 나중에 촬영이 다 끝나서 제작진이 전부 다 귀국한 다음에 간만에 혼자 호텔에서 고급 조식을 먹었다. 근데 그때도 라면 생각이 났다. 근데 나는 왜 안 돌아갔냐고?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일부러 혼자 귀국을 늦췄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여행하는 삶을 살게 된지 한 번쯤 정리하고 싶었는데 촬영이 끝난 이번 기회에 하면 되겠다 싶었다. 뭐 그렇다고 산전수전 거창한 얘기는 없고 어느 정도 시시콜콜한. 그래서 다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 머무는 원래의 나로 돌아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로. 대신 그냥 말하면 심심하니 이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나 천천히 산책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유년 시절? 뭐 이때의 얘기는 크게 할 게 없다. 서울에 태어나 살면서 딱히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다. 그냥 적당히 말 잘 듣고 친구도 사귀고 했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대부분 학원가를 전전하며 보냈다. 나만 그랬던 건 아니고 동네 친구들이 전부 그랬었다. 그렇다고 딱히 공부에 찌들어 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유라면 내가 생각보다 공부를 괜찮게 했다.
더군다나 1등을 해야 한다거나 잘해야 한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시절, 나는 집을 떠나서 홀로 울산에 있는 기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니 이때부터 집을 떠나 산다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갔다.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었고 2학년 때부터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 원래 나는 당연히 물리나 기계공학을 전공할 줄 알았다. 워낙 과학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리만큼은 전교 1등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산업 디자인을 골랐냐고? 글쎄, 자랑하기 좋은 학문인 것 같았달까? 나는 원래 요리든 사진이든 뭔가 내 것을 만들어서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적성에 맞았다. 딱히 재능이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다른 애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하간 그렇게 학교를 잘 다니다 2년간 군대에 다녀왔다. 이때도 운이 좋아서 공군 본부에서 디자인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학교에 돌아오니 이제 친구들은 전부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있더라. 내가 다닌 대학은 대다수가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석박사를 하고 나중에 대체복무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친구들보다 인생이 조금 늦어졌구나 하는데 마침 그때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다. 젊은 청년들이 외국 가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게 하는 건데 문득 이왕 늦은 김에 조금 더 늦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바로 2달 뒤엔가 1년 동안 휴학계를 내고 호주로 떠났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사실 처음 도시에서 일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열심히 요거트를 팔았고 바쁘게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간간히 쉬는 날이 되면 근교로 놀러 다니는 게 낙이었다. 그러다 돈을 모아서 뉴질랜드 남섬 일주를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많은 별을 보게 됐다. 별빛이 쏟아진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조금만 날아와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데 1년간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주에 돌아오니 이제는 도시가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마침 그때 숙소에 있던 한 영국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정말 지옥이었어. 뭐 당연히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하지는 않았고 영어로 헬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지금보다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바로 다음날 짐을 챙겨서 바나나 농장이 있다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래,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게 있겠지 해서. 문제는 막상 시골 마을에 도착하니 지낼 곳이 마땅치 않더라. 근데 한 주민분이 내게 이제 이런 말을 해주셨다. 너 지낼 곳 없으면 기찻길 따라서 마을 밖 산속으로 걸어가봐. 그래서 기찻길 따라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산 초입에 캠핑장이 하나 지어져 있더라. 카우보이 모자 쓴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이렇게 물어봤다. 혹시 여기서 제일 싼 방이 어디예요? 그때 나는 뉴질랜드에서 돈을 왕창 쓰고 돌아온 터라 지갑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여기를 보여주셨다. 컨테이너 박스. 뭐 겉보기에는 썩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가운데 벽이 쳐져 있어서 저 공간의 반만 내가 쓰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었다. 퀸 사이즈 매트리스 간신히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 더군다나 산속이다 보니 불청객도 많았다.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잔뜩 검고 작은 물체들이 사사삭 사라졌다. 하기사 저들 입장에선 내가 불청객이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낮에는 찜질방처럼 덥고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는 것. 시트도 없고 이불 베개도 없다 보니 첫날엔 새벽에 추워서 잠이 깼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달밤에 아무도 없는 캠핑장을 서너 바퀴 뛰어다녔다. 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매일 새벽 마을 큰 길에 가면 커다란 트럭이 줄줄이 들어왔는데 그게 전부 바나나 트럭이었다. 나는 새벽마다 이 트럭 운전수 아저씨들을 붙잡고 일자리를 물어보러 다녔다. 아저씨,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그러나 다들 시큰둥한 반응뿐이어서 나중에는 명함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다. 바로 이렇게. 물론 바나나 농장 이력서에 쓸만한 말이 없긴 하더라. 영어는 적당히 한다고 썼고 키는 183cm. 원래 180인데 3cm 올렸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 행정병으로 있었긴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니까. 하여간 그렇게 돈이 한 $100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명함을 돌렸다. 점점 남은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포기하려 했는데 결국에는 전화가 오더라.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첫 출근날 시골 바나나 농장에 합격했을 뿐인데 거의 삼성전자에 출근하는 기분이 들었다. 혼자서도 모든 바나나를 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물론 그게 내 착각이란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호주의 바나나 농장은 커도 너무 커서 활주로에 경비행기까지 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바나나 무리와의 전쟁터에 나가 치고받고 싸웠다. 밥은 도시락통에 케찹으로 만든 파스타를 싸서 다녔다.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케찹 파스타. 100일간 매일 2끼씩 케찹 파스타를 먹었다. 그게 제일 싸니까. 몸무게가 나날이 줄어갔고 나는 내가 단군 신화의 웅녀가 된 것처럼 생각했다. 마침 내가 살고 있던 컨테이너도 동굴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덕분에 돈은 쉽게 모였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산속에서 홀로 멍하게 있는 게 전부여서 돈 쓸 일도 없었다. 거기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서 태블릿에 미리 받아온 전자책만 주구장창 읽어댔다. 삶에서 가장 느린 시간 속에 살았다. 그러다 보니 2달, 3달이 지났고 언젠가는 목표로 했던 1000만원이 모이더라. 그때쯤에 나는 거의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동네 강아지와 마을 뒷산에 올랐다. 농장마을을 내려다보며 내 나름의 전야제를 보냈다. 그러니 이 사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다. 나는 이때 내가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내 여행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다. 24살 바나나 농장에서. 그 후로는 6대륙 세계 일주를 했다. 지구를 한 바퀴 빙 돌면서 인도도 가고 세렝게티도 가고 아마존도 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보다 즐거웠던 여행은 없다. 그만치 행복했던 순간이야 삶에서 많지만 번뜩이는 처음의 감각은 인생에 겨우 한 번뿐인 것이다.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신기했다. 아쉬운 건 단 하나. 오직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계속 블로그에다가 여행 기록을 했다. 그게 한 편 한 편 모이더니 나중에는 100편 가까운 글이 모였다. 그리고 다시 1년 만에 한국. 여행을 마치고 온 나는 어느새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 뭐 여행을 다녔다고 해서 하던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다. 더 열심히 했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농장 일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다 보니 졸업할 땐 상도 2개 받았다. 하나는 최우등 졸업이고 하나는 졸업작품으로 받은 아우디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인가? 뭐 어쨌든 그때 시기적으로 머신러닝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센서로 양치 습관을 기록하고 골전도 스피커로 자세를 교정해주는 뭐 그런 류의 이상한 스마트 칫솔을 만들었다. 사실은 의도가 불순한 졸업작품이었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걸로 치약 전문대를 가려고 했었다. 손재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치과의사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나 그때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여행하면서 썼던 글이 가득한 블로그가 신원 미상의 중국 IP에 해킹을 당한 거다. 글이 싸그리 다 날아갔다. 이때 기분이 참 허무했던 기억이 난다. 단순히 글이 날아갔다기보다는 과거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 당연한 말이지만 추억을 나 대신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지내다가 2가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나는 잊혀지기 전에 다시 글로 기록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여행 이야기를 학교에 남겨두고 졸업하고 싶었다.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여는 거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땐 그랬다. 젊고 패기 넘쳤고. 그런데 막상 토크 콘서트를 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도움 주실 데가 없더라. 하기야 학부생이 여행 조그만 거 가지고 떠들썩 행사를 열어줄 곳이 어딨겠나. 그런데 딱 한 분, 학교의 어느 교직원분께서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해도 대강당을 빌리는 건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다. 망설일 게 뭐 있나. 사비로 포스터와 팜플렛을 수백 장 뽑아 여기저기 붙이고 다녔다. 지금은 하라고 해도 죽어도 못한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일이 내 대학생활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더더욱 진심을 다하게 됐다. 친구들에게는 포스터를 맡기고 나는 대전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에 이 소식을 알리고 다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아무래도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가 보다. 방송사에서도 왔고 신문사에서도 왔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 여기저기서 대전 시민분들까지 감사해도 총 200명 가까이가 참석해주셨다. 그게 내 첫 강연이었다. 그렇게 만족스럽게 대학생활을 끝내는가 싶었다. 아, 좋은 시절이었네 하고 마무리 짓나 싶었다. 그러나 시작은 내 의지에 달려있지만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가 보다. 우연히 이 행사에 대한 소식을 중앙일보 기자분께서 듣고 연락을 주셨다. 그리고 신문에 기사를 싣고 싶다고 하셨다. 그때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신기하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사가 신문 한 면 전체에 특집으로 실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며칠 뒤 기사가 나오자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동시에 SBS 다큐멘터리 방송과 TVN 예능에서도 연락이 왔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하룻강아지인 내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몇 달을 살다 보니 어느새 여행작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었고 또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의 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된 거다. 그냥 평범히 대학교를 졸업하기 아쉬워서 버린 일이 엮이고 엮여서.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생 참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내 인생 스토리. 그 후로는 이런저런 여행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살았기보다는 우당탕탕 살다 보니 그 관성으로 살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려고 살았기보다는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흔히들 취미가 일이 되면 좋을 게 없다는 말도 있지만 다행히 내 경우엔 그렇지 않다. 내게 여행은 늘 새로운 경험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여전히 즐겁다. 솔직히 내가 재밌다고 느끼지 않는 여행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걱정하고 살았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지. 열심히만 살면 어떻게든 될 거라 믿으며 산다. 당장 내년에도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 불확실함에 겁날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되려 이 길을 선택한 후로 겪게 된 특별한 경험들 덕분에 인생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날들이 많다. 이번 노르웨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랬다. 여행 작가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관련 없었을 것만 같은 노르웨이 수산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 부산에서 수산 세미나를 여는데 고등어배를 탔던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왜 없겠나? 나는 내 스스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살고 있지만 이런 게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행가는 결국 남에게 나의 경험을 파는 직업이다. 즐겁게 여행만 다녀서는 직업이라 할 수 없다. 여행이 나를 아무리 성장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 간에 결국에 여행은 돈 써서 노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이 직업 여행가로 사는 나의 소명이라면 소명이겠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올까? 어떻게 들려줘야 재밌을까 생각하면서 얼마 전엔 비 내리는 오지 텐트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어느새 눈 감고 뜨니 이렇게 근사한 호텔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참 재미난 인생이다. 그래?